여러분, 학창시절 가장 싫은 날이 언제였나요? 아마 대부분 시험날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간의 나를 오롯이 외부 기준만으로 평가받는 날이었죠. 평소 청소를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을 했고 친구들을 웃게 한 건 다른 층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적 하나로 학생으로서의 등급이 갈렸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 떠밀리거나 스스로 자처하며 매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쁘다, 멋있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칭찬은 시험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외부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똑똑하다, 착하다, 이쁘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 사회에서는 성과를 냈다. 이런 칭찬들은 당장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기준이 전부 남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서만 가치가 정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이 변하거나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자존감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각각의 평가 기준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와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매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차은우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무리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와 할머니라도 너 오늘 안 씻었니?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는 거니?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 이게 외부 평가로 만들어진 허풍성 같은 조건부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기준 자체가 나에게 없고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상태니까 나보다 더 잘난 기준이 옆에 서 있는 순간 바로 무너지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 고등학교 시절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학생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온리원이었는데 명문대에서는 모두가 전교 1등이었죠. 그 속에서 나는 이제 평범하다는 좌절감을 겪게 되는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면 칭찬이 쏟아질 수 있지만 조금만 다시 찌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성과와 비교 중심의 자존감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더 올라갈 필요도 없는 시험대를 굳이 찾아다니며 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그 시험대에 밀어놓고 있거나 나를 시험대로 몰아세워 위태로운 조건부 자존감 속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은 주변에 없나요?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 관계 속 지지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제가 여자친구에게 매일 너무 이쁘다, 눈부시다,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라는 주전만 떨어댄다면 처음엔 좋겠죠. 하지만 이는 곧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소한 산책 데이트에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 할 것 같고 다른 이성이나 연예인에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불안하고 짜증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나 성과라는 결과 중심의 칭찬은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피곤할 텐데 나와줘서 고맙다, 네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너무 좋다,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 이처럼 과정과 내면에 집중한 말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모습 그대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100점을 맞아올 때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면 아이는 100점을 받아야만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신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네 모습이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태도가 좋다라고 말하면 아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인정받습니다. 이 차이가 아이의 내적 자존감을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교육심리학 연구에서도 결과 중심 칭찬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과정 중심 피드백은 도전과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결과보다 과정을 지지하는 부모가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존감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사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결과와 성과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난 실패자다, 살을 못 뺐으니 난 매력이 없다, 자기 자신을 남처럼 다루며 조건부 평가를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지켰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에 30분씩 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실행하는 순간 이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체중이 빠지든 빠지지 않든 누가 칭찬을 해주든 아니든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비겁하게 살지 말자, 치사하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제 기준에서 비겁하거나 치사하다고 느껴지면 멈췄습니다. 주변에서는 특이하다, 도라이 같다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제게는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나는 내 기준을 지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부심이 쌓여서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어길 때, 나 자신까지 속이고 도망칠 때 찾아오는 그 현타, 그 괴로움, 그 수치심은 어떤 지옥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치사하게 행동했다, 나는 비겁했다, 이 깨달음이 주는 고통은 단순한 실패와 좌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심이 두려워서라도 제 기준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당연하지만 물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실수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매일 하는 멘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지키는 순간 자율성이 충족됩니다. 그걸 실제로 해내면 유능성이 채워지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지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관계성까지 충족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자존감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 경쟁이 있어야 성장한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학교나 사회에서는 경쟁심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누군가의 평가가 자극이 되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과 지지의 경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과정과 내면을 다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성과와 결과로 평가받죠. 직장에서는 성과를 보며 평가하고 사회에서는 결과를 기준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이건 현실이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 자신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굴러가더라도 자기 자신과 가족, 연인, 친구 같은 긴밀한 관계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경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가까운 관계마저 성과로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자존감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즉, 경쟁은 사회와 세상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지지와 과정 중심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존감이란 남이 박수 쳐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지켜냈을 때 그 순간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과가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과와 칭찬은 잠시 빛나지만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내 기준에서 나오고 수치심은 내 기준을 어길 때 찾아옵니다. 자존감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자기 분화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외부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을 세워서 그걸 지켜나갈 때 비로소 자존감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낸 기준이 곧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자기분화 훈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기분화 훈련 양식을 드리고 있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과와 칭찬보다 과정과 지지가 자존감을 키운다는 것, 그게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